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책을 3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민족 영웅 대통령입니다. 민족 영웅 대통령. 민족 영웅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 민족 영웅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논제입니다. 두 번째 책이 감동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갈등 구조가 어느 나라보다도 분단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적인 갈등 이 구조가 너무나 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소시킬 감동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이 따뜻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정치 보복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 낭도리 983번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런 내 고향이 늘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따뜻한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한번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는 좀 무거운 방송을 했지만은 오늘은 좀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기쁜 방송으로 차기 대통령은 순식간에 일어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통일은 전혀 예고 없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통일은 예측 불허로 호련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됐습니다. 70년.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우리 좀 해방 좀 시켜달라고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70년이 찾아 말자 70년이 찾아 그 바벨론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광경을 시편 기자는 꼭 꿈꾸는 것 같았다. 상상은 못했거든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6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바로 신부 또는 신부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이거 꿈이냐 생시냐 그 말이죠. 꿈이냐 생시냐.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또는 그 광경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대사를 우리 민족에 행해줬다고 바로 시편 126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대자지요. 큰 대자. 대사를 이루어줬다. 그래서 3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시편 126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죽어요, 죽어. 사람은 큰 일 못해. 큰 일은 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지금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의 큰 선물을 우리 앞에 줄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사람이 이루어간 것 같아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의 기운이, 봄 기운이 모락모락 주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묘하게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미국을 보아서도 통일을 시켜놔야만 앞으로 동남아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중국도 지금 통일이 되어야만 동남아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야 지금 경제적으로 파탄날 지경인데 북한을 중국이 도와서 옛날엔 될지 몰라도 지금은 골치 아픕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하고 포를 쏘기 때문에 일본과 주변국인 우리도 마찬가지고 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수 물자를 팔아먹는 게 좋고 또는 주변국은 북한이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마음껏 이쪽 지역을 할부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지금은 통일이 그렇게 반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 때문에 파이프를 연결하지 못해요. 또 철도를 좀 연결해서 좀 돈도 벌고 물이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북한 때문에 안 돼. 러시아가 살 길은 한국이 통일되어서 아무쪼록 왕래가 마음대로 쉽게 돼야만 러시아도 앞으로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쳐들어갈 만한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느 나라보다 우방으로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 피차 잘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왜냐? 일본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는 여러분 이날 독불장군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중국, 러시아, 한국, 자동적으로 일본은 통일을 협조해서 서로 손잡고 잘 살아야만 피차 잘 때는 그런 앞으로 미래가 전개되기 때문에 일본도 깊이 생각하면 통일에 협조해야만 되는 때가 지금 점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국을 보아서도, 러시아를 보아서도, 일본을 보아서도, 더욱이 미국을 보아서는 한반도 통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시급하지만 중국도 지금 고집만 피우고 있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큰 일은 제가 그랬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라고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련이 붕괴될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레닌, 그 소련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8.15 강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역사적인 큰 일은 반드시 하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큰 일은 물론 작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제가 그랬죠.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써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모든 걸 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부족한 목사지만 기도하는 목사로서 5년 안에 통일이 기적같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영감으로 믿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8.15 강복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당시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후세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정을 헤아리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가사만 먼저 한번 보고 조금 한번 듣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흙 한번 만져보자, 해방된 내 조국 흙 한번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2절도 보면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꿈엔들 잊을 건가. 이것이 바로 8.15 강복절 노래입니다.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도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칭이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여러분 얼마나 8.15 강복절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설레십니까? 저는 8.15 강복절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잊고 살지만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희생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7살에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가 순국했습니다. 17살밖에 못 살았어요. 17년 동안 못 살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24살에 독립을 외치다 순국했어요. 윤봉길 의사 24년밖에 안 살았어요. 얼마나 아까운 사람입니까? 안중근 의사는 32살에 독립을 외치다가 순국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32살밖에 세상에 안 살았어요. 얼마나 짧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짧게 살았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도 희생을 하면서 독립을 맞이한 겁니다. 물론 독립은 우리 하나님이 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랄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아직 피어보지 못한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권은 악의 다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철 모르고 밥그릇 싸움하고 이념 논리에 빠져서 좌판이 우판이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썩은 정신 가지고 이기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통일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통일. 한번 따라 통일.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어야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일되면 우리가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통일이 되어야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 방송을 다 들은 다음에는 통일이 되었고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현 정부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운운하면서 그 준비를 위해서 DMZ의 초소를 몇 개 파기하고 분단의 빗장을 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것을 보수 측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겁을 내면서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보아서는 얼마 가지 안에서 깨끗한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조증상이라고 봅니다. 뭔 통일? 자유통일. 사람들은 지금 그저 이념 논리에 빠져서 그러든지 말든지 결국은 자유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자유통일이 멋지게 5년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5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디겠으면 부족하지만은 혹시 국민들이 선택해 준다 그러면 이 나라 지도자가 돼가지고 5년 안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4년대 중임제로 만들어서 4년 안에 통일 안 되면 당장 내려올 준비를 하는 그러한 국민들 앞에 서약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지금 통일의 전조가 지금 차근차근 가까워지겠다고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우습게 합니까? 저는 코로나 이것도요 지금 통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서. 자, 똑같은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안경 쓰고 보느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 것입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일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겁니다. 부족하지만 손에 땀을 찌고서라도 저는 여러분 국민들에게 통일의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라고 저는 고민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지만은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통일의 아침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요. 통일의 소식이 다가오고 있어요. 통일의 봄 소식이, 통일의 봄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산 위에서 봄바람이 아니라 통일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우리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여 곧 올 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중에서 탈북 세터민 가운데서 국회의원 몇 사람 될 지금 또 징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터민 가운데서 우리 국민된, 탈북민 가운데 우리 국민된 자랑스러운 내 조국 동포 가운데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 설레는 일 아닙니까? 이거 설레는 일입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그래서 통일을 대비할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통일을 예비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통일을 맞이할 대통령이 뽑혀야 돼요. 통일은 대통령 의지가 없으면 통일이 와도 기회를 못 붙들어요. 통일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없이는 통일이 와도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통일은 대통령의 정치 확고한 의식이 없이는 통일이 와도 기회를 잃어버려요. 통일은 대통령 통큰 결단이 없으면 쫄자는 통일이 와도 안 돼. 그러니까 차기는 절대 여러분 쫄자 대통령 뽑으면 안 돼. 통큰 대통령을 뽑아야 돼. 여도 안 돼. 야도 안 돼. 왜냐? 여가 다음 차기 돼가지고 통일되면 이제 나라 난리가 날 겁니다. 또 지금 야권에서 누가 대통령에 대해서 통일돼도 이념 논리에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만큼 비제도권에서 비정치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의 빗장이 열려도 지도자가 약하면 통일 어렵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려도 통 큰 지도자가 아니면 통일 절대 어렵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샌님 안 돼, 샌님. 착하다고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좋다고 차기 뽑으면 안 돼요. 그저 모든 거 그저 그냥 조심조심 절대 그 사람 대통령 뽑으면 안 돼. 여라고 돼도 아니고 야라고 뽑아도 안 돼. 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통일을 위해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만 되면 전 세계적인 투자가 몰려오도록 대통령이 할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통일을 이루려면 선행해야 될 두 가지 큰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차기 대통령은 비제도권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영웅이 나와야만 통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완수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통합이 안 되고 뭔 통일되면 나라 얼마나 혼란스러워. 여러분 8.15 강복자 안 봤습니까? 8.15 강복이 됐는데 미국은 빨리 안 왔을 때에 러시아가 여러분 북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공산화된 게 그 당시 공산화됐어요. 박헌영을 비해서 어떤 사람은 80%, 내가 볼 때는 90%가 넘어요. 우리 그럼 진짜 공산주의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래서 좌파들이 이승만 미워한 거예요. 저 새끼 아니면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건데 공산주의로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 갈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한테. 그걸 모르고 있어. 저는 김일성 그 주석의 친작은아버지가 부산 동성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젊었을 때에 거기가 붕집하면서 그분한테 자세히 들었습니다. 김정수 그 부인이 러시아 통역관으로서 러시아에서는 당장 김일성이를 북한의 주석으로 세워놓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남한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김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죠. 북한에 가서 우리 하나 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을 만들 앞으로 비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돼. 비제도권에서 창에서 차기를 나와야 돼. 분단 국가에서 국론이 하나 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면 이제 더 무서운 바로 우리 참 나라가 될 겁니다. 갔다 가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첨예하게 지금 극단을 치닫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사회 혼란이 무섭게 가중될 겁니다. 통일 대통령은 현재 그래서 여당에 나와도 안 되고 차기는 야당에서 나와도 안 되고 현 정치권에서 나와도 안 돼. 차기 20대 통일 대통령은 비정치권에서 비제도권에서 장애에서 정치 통합을 이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통일의 문제는 양당 구조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통일 문제는 정치권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통일 문제는 비정치권의 영웅이 나와야 깨끗하게 해결할 겁니다. 시대적 민족 영웅이 나와야 깨끗이 해결할 겁니다. 정직한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깨끗이 해결될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큰 지도자, 대범한 지도자, 민족의 큰 바위 얼굴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차기 대통령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보다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일자리. 차기 20대 대통령은 당선되자 말자 한국의 누질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못한 개운화를 해야만 일자리 15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 참 이모저모로 여건이 좀 그랬지만은 이제는 진짜 해야 될 개운화를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만 통일을 대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한탄강 댐 건설로 통일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다가 반대파가 많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또 유실시민권 운동으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워킹 푸어 정책으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요. 워킹 푸어 정책에 대해서는 저의 책 가운데서 저의 저서 가운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물 터지듯이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몰려올 텐데 300만 개 일자리를 대비해서 사회적 혼란을 진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통일만 되면 민족 대혼란, 사회 대혼란, 정치 대혼란, 경제 대혼란이 올 겁니다. 요즘 여야를 아울러서 현금 살포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위험하니까 시한부 인생에 이제 우선에 시한부적으로 우선에 그냥 급한 불 끄는 겁니다. 우선에 너무 급하니까 경제가 붕괴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지금 막아보려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만 원 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뉴딜 정책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200만에서 300만 원 이상 한 달에 벌어야만 가정도 만들어서 자녀를 마음대로 생산하고 낳을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퍼지는 무상복지 정책, 그건 일자리 정책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국가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상복지 안에서 나라가 이 모양일 꼴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상교육 안에서 이랬습니까? 가난할 때도 옛날에 월사금을 했어요. 월사금. 기성예비 내가면서도 공부했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해서 나라 값이 지금 이렇게 1700조가 넘는데 뭔 무상교육. 국민들 속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속지 말아요. 나라 망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더욱이 오늘날 국가혁명배당금당, 이거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 33 정책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국가배당금제, 혁명적으로 배당금제 하자. 나라 망할 일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할 일입니다. 지금 생산성 정책을 해야 돼요. 생산성 정책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생산성 없는 국가 배당금제, 결국 나라 망합니다. 결국 나라 망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도 많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벌써 지금 2조가 못 고쳤어요.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빚내서 국가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상복지 안에서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배당금 안 주어서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 정책으로 국가 장래를 준비하고 민족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국론을 모을 큰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 통합을 이룰 큰 영웅이 나와야 돼요. 민족 통일을 이룰 큰 영웅, 통큰 영웅, 한민족을 책임질 통큰 영웅, 이 시대 민족 사명자인 통큰 영웅이 나와야 돼요. 통일을 맛보게 할 통큰 영웅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만세반석에 올려놓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하여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우리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바로 당신이 통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이 통일의 주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